반갑습니다. 복지 콕콕입니다. 신체 활동 지원 중 개인 위생 및 환경 관리와 관련한 영상인데요. 중요한 내용만 요약을 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더 자세한 공부는 교재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위생 및 환경 관리 첫 번째는 구강 청결 돕기입니다. 구강 청결 돕기 기본 원칙으로는 첫 번째, 누워 있는 경우에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도움을 제공을 하셔야 하는데요. 옆으로 누운 자세를 하게 해야지만 사례에 걸리지 않아서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입안의 염증을 확인하고 만약에 염증이나 상처가 있다면 그 부분을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고요. 이상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너무 깊숙이 닦아서는 안 되는데요. 입안을 닦아낼 때 혀 안쪽이나 목젖을 자극하면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깊이는 닦지 않습니다. 구강 청결 돕는 방법은 첫 번째 입안 헹구기가 있는데요. 입안 헹구기는 식전과 식후에 모두 할 수 있고요. 식전에는 구강 건조를 예방하고 또 타액이나 위액 분비를 촉진해서 식욕 정진을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식후에는 구강 내 음식물을 제거해서 구강을 청결히 하도록 돕고요. 음식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입안 닦아내기는 의식 또는 치아가 없거나 연화 장애가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실시를 하는데요. 만약에 치실을 사용할 때는 칫솔질 이후에 사용을 하시고 마비된 쪽은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하는데 음식 찌꺼기가 끼거나 상처가 있어도 본인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입안을 닦아낼 때는 상반신을 높이고 고개를 약간 숙이도록 하고요. 거즈를 감은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사용하는데 만약에 손가락이나 도구로 자극을 하면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합니다. 윗니와 잇몸을 먼저 하고요. 다음에 아래쪽 잇몸과 이, 그리고 입천장, 혀, 볼의 순서대로 닦아냅니다. 다음은 칫솔질 하는 것을 돕는 방법입니다.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쓸어 내립니다. 치약은 적당량을 사용을 하셔야 하는데 치약의 양이 너무 많으면 입안에 거품이 가득 차서 칫솔질이 어렵고요. 치약으로 인한 청량감 때문에 치아가 잘 닦였을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만약 안전 자세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건강한 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해서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칫솔질을 하도록 하고요.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치실 사용을 자제하셔야 하는데 출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칫솔질은 잠자기 전과 매 식사 후, 그러니까 하루 4번이죠. 매 식사 후 30분 이내에 3분간 하도록 습관화하고요. 치약을 묻힌 칫솔을 45도 각도로 치아뿐만 아니라 혀도 닦아낼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칫솔질을 할 때는 항상 잇몸 출혈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입술 보호제를 발라드리고요. 입안에 물을 머금기 힘들 경우에는 곡반의 오목한 면이 대상자의 턱 밑에 가게 한 후에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내어 가면서 칫솔질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의치와 관련한 구강 청결 돕기인데요. 의치를 뺄 때는 위쪽의 의치 먼저 빼도록 합니다. 아래 의치는 왼쪽을 오른쪽보다 조금 낮게 해서 왼쪽을 오른쪽보다 조금 낮게 하면서 돌려서 빼면 되고요. 만약에 대상자가 부분 의치를 착용하고 계시면 클래스프를 손톱으로 끌어올려서 빼냅니다. 그리고 치를 세척할 때는 치 세정제를 묻혀서 미온수로 닦는데 주방 세제도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를 헹굴 때는 찬물을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금이 가거나 모양이 바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치를 보관할 때는 최소 하루 8시간은 의치를 빼놓는데 일반적으로 자기 직전에 의치를 빼놓으시면 좋습니다. 의치 세정제나 물에 담가 보관하는 이유는 의치의 변형을 막기 위함입니다.
의치를 끼울 때는 의치 삽입 전에 구강세정제와 미온수로 우선에 입안 먼저 헹궈 드리고요. 윗니를 먼저 끼우고 아랫니를 끼운 뒤에 입 주위를 닫고 입술 보호제를 발라드리는데, 윗니를 끼울 때는 엄지와 검지로 잡아서 엄지가 입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한 번에 끼워 드리면 되고요. 아랫니의 경우에는 검지가 입 안으로 향하게 해서 아래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다음은 두발 청결 돕기인데요. 방법은 공복과 식후는 피하셔야 하고요. 날씨가 만약에 너무 춥다면 낮 시간, 따뜻한 낮 시간대에 감겨 드립니다. 머리를 감기 전에 대소변을 해결하셔야 하고요. 모든 절차는 대상자에게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머리를 모두 감고 건조할 때는 비비지 말고 가볍게 두드려서 물기를 말리고, 그런 뒤에 헤어 드라이어를 사용해서 완전히 말려 드립니다. 머리 감길 때의 물 온도는 대상자의 손등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앉아 있지 못하고 침대에서 두발 청결을 도와드릴 때는 침대볼을 보호하기 위해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깔고요. 방수포 위에는 수건을 깔아서 어깨를 감쌉니다. 머리의 장신구를 제거하고 솜으로 귀를 막고요. 눈은 수건으로 덮어서 보호를 합니다. 또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합니다.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 내립니다. 그런 뒤 머리 밑에 샴푸 패드를 펴고 물이 흘러내리는 쪽에 양동이를 놓는데요. 만약에 샴푸 패드가 없는 경우에는 종이나 신문지 등을 넣고 비닐포로 말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빗질은 매일 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 머리카락이 엉켰을 때는 물을 적신 후에 손질을 해드려야 하고요. 물을 사용할 수 없거나 신체적으로 움직이기가 힘들 때는 드라이 샴푸를 이용해서 두발 청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나 즉시 사용이 가능하고요. 물 없이도 머리카락을 청결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 샴푸 사용법은 머리카락이 충분히 적셔지도록 드라이 샴푸를 바른 후에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 하고요. 이후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내시면 됩니다. 다음은 손발 청결 돕기인데요. 노인의 피부는 건조하고 거칠면서 윤기가 없고 피부 각질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피부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습을 고려한 클렌저나 비누를 선택해야 하고요. 주기적으로 오일이나 로션 등을 사용합니다. 손발의 말초 부위를 따뜻하게 함으로써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요. 또 기분을 상쾌하게 합니다. 손톱은 둥글게 깎으셔야 하고요. 발톱은 일자로 잘라드립니다. 손발 청결을 돕기 위해서는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은 후에 손발을 10에서 15분간 담그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손톱이나 발톱이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들었거나 염증이나 피부 감염 등의 이상이 있으면 시설장에게 보고하는데요. 피부에 자극을 주는 침구나 모직, 의류 등은 피하고 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회원부 청결 돕기인데요. 목욕이나 샤워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회원부는 분비물과 배설물로 더러워져서 여성은 방광염, 요로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원부 청결 관리를 할 때는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성희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도와드려야 하는데요. 회원부나 엄경을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이나 거즈 또 솜을 사용합니다. 회원부를 닦는 순서는 요도, 질, 항문의 순서대로 닦습니다. 회원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셔야 하는데, 커튼이나 스크린을 쳐서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하고요. 대상자가 누워서 무릎을 세우도록 하고요.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대상자의 몸과 다리를 덮습니다.
그리고 목욕 담요의 양쪽 아랫단 끝을 가까운 쪽 다리 안쪽으로 감싸고요. 아랫단의 가운데 부분은 회원부를 덮습니다. 둔부 밑에 방수포와 목욕 수건을 겹쳐서 깔고 변기를 밀어 넣고요. 따뜻한 물을 엄부에 끼얹은 다음에 물수건에 비눗물을 묻힙니다. 남성의 경우 엄경을 수건으로 잡고 겹치는 부분과 엄낭의 뒷면도 깨끗이 닦아 드립니다. 다음은 세면 덮기인데요. 눈은 부드럽고 깨끗한 수건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고요. 안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닦거나 물로 깨끗이 씻어서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귀지가 쌓여서 난청을 일으키기도 하므로 정기적으로 귀 입구와 귓바퀴 또 뒷면을 닦아내는데요. 귀 안쪽의 귀지 제거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요양보호사는 귀 입구만 면봉으로 닦아 드립니다. 세면을 돕는 방법은 침대 머리를 높이거나 가능하다면 앉혀서 도움을 제공하고요. 눈은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습니다. 다른 쪽을 닦을 때는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하셔야 하고요. 이마는 머리 쪽으로 쓸어 올리면서 닦아드리고 귀의 뒷면, 귓바퀴, 목의 순서대로 닦습니다. 옆으로는 눈 밑, 코, 뺨 쪽으로 또 아래로는 입 주위 턱을 닦는데 전체적으로 세면을 도울 때 순서는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목의 순서대로 닦아 드리면 됩니다. 이번에는 면도 덮기인데요. 주의사항으로는 가능하면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요. 면도 날은 얼굴 피부와 45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합니다. 만약 피부가 주름져 있다면 아래 방향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겨서 면도를 하고요. 면도 후에는 로션이나 크림 등을 발라드리는데 로션이나 크림 등을 바를 때에는 자극이 되지 않도록 문지르지 말고 살살 두드려서 발라드립니다. 면도를 돕는 방법으로는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서 건조함을 완화시켜 두고요. 상처가 나는 것을 예방합니다. 비누, 면도 크림, 젤을 바를 때는 수염이 난 방향과 반대로 발라주는 것이 수염을 세워주기 때문에 면도에 수월합니다. 면도는 수염의 강도가 약한 볼 부위부터 시작해서 강도가 강한 곳 순서대로 면도를 해드리는데 그래서 순서는 볼 부위, 또 얼굴 가장자리, 목과 입 주위, 턱 밑, 콧수염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욕 덮기인데요. 주의사항으로는 실내 온도는 22에서 26도씨를 유지하고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과 욕실 문을 모두 닫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욕실 문을 잠그지는 않습니다. 욕실에 손잡이를 붙이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어서 안심하고 씻을 수 있도록 하고요. 물의 온도는 35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여 온도를 맞춥니다. 만약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화상 등에 주의하면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주 따뜻한 물을 뿌려주거나 담요 등을 덮어주어서 노출 부위를 가려 드립니다. 몸 씻기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해서 대상자가 지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욕조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5분 이내로 합니다. 목욕이 끝나고 나면 한기를 느끼지 않도록 물기를 빨리 닦아드리고요. 따뜻한 우유라든가 차 등으로 수분을 보충해 드립니다. 목욕은 물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끄러워서 낙상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주고요. 목욕물 역시 대상자 손등에 물을 대주어서 온도가 적당한지
확인을 하고요. 급격한 체온 저하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수건을 어깨와 다리에 덮어서 노출 부위를 줄여 드립니다. 목욕 도끼에는 통목욕과 침상 목욕이 있는데 먼저 통목욕입니다. 목욕 의자에 앉혀서 발끝에 물을 묻혀서 미리 온도를 느끼도록 하고요. 발, 다리, 팔, 몸통, 회음부의 순서대로 헹궈 드립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경우에는 건강한 손으로 손잡이나 보조 도구를 잡게 해서 도움을 제공하는데요. 편마비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욕조 턱의 높이와 목욕 의자 높이를 맞추어서 앉게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고 건강한 쪽 다리, 또 마비된 쪽 다리의 순서대로 욕조로 옮겨 놓고요. 무력으로 불안정해지기 쉽기 때문에 등을 대고 안전하게 앉아 있도록 돕습니다. 목욕이 모두 끝나고 나면 욕조에서 나오게 해서 목욕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감겨 드리는데, 머리를 감길 때는 목욕 의자에 앉혀서 감겨 드리고요. 몸을 닦을 때는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고 발가락 사이와 발바닥도 섬세하게 닦아냅니다. 침상 목욕은 전신 혹은 부분 닦기가 있는데요. 움직이기 어려운 대상자를 침대에 누인 채로 편안하게 몸을 닦아서 청결한 생활을 유지하게 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내 온도는 역시 22도씨에서 26도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침상에서 몸을 닦아드리는 순서는 첫 번째 얼굴, 그 다음에 목, 가슴, 배, 팔, 손, 손가락, 등, 둔부, 발, 발가락, 엄보의 순서대로 몸을 닦아드리는데, 이때 눈 주변은 비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닦아드릴 때는 얼굴은 이마, 뺨, 코, 입 주위, 턱, 귀 뒤쪽, 귓바퀴, 목의 순서대로 닦아드리고요. 양쪽 상지는 손끝에서부터 겨드랑이, 그리고 양쪽 하지는 발끝에서부터 허벅지 등 말초신경부터 닦아드립니다. 유방과 둔부는 원을 그리듯이 닦아드려야 하고요.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아드립니다. 어르신의 침상을 정리할 때는 침구는 부드럽고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제품이 가장 좋고요.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햇볕에 말려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시트를 새로 깔 때는 시트 중앙선이 침대 중앙에 오도록 시트를 펴고요. 침대 쪽 시트 여분으로 각을 만든 뒤에 매트리스 안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늘어진 시트는 매트리스 밑으로 넣고요. 다리 쪽에서 시트를 당겨서 주름을 펴고 반대쪽도 정리해 드립니다. 다음은 옷 갈아입기 도움인데요. 옷을 갈아입는 동작은 관절 운동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옷 갈아입기 도움을 제공합니다. 옷을 갈아입힐 때 주의사항으로는 건강한 쪽부터 벗습니다. 상의와 하의가 분리되고 앞여밈이거나 단추가 있는 옷이 좋고요. 없는 경우에는 신축성이 좋은 옷을 선택합니다. 대상자가 누워만 있는 경우에는 옷의 구김이 욕창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반듯하게 펴드려야 합니다. 옷을 갈아입혀 드릴 때 앉을 수 있는 편마비라면 우선에 앞이 벌어진 상의인 경우에는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기고요. 입힐 때는 마비된 쪽부터 입혀 드립니다. 건강한 쪽을 먼저 벗겨 드려야지만 건강한 손이 자유로워서 스스로 불편한 마비된 쪽 옷을 보다 쉽게 벗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앞이 막힌 상이라면 역시 벗길 때도 건강한 쪽부터 벗기고요. 그 다음에 머리, 마비된 쪽의 순서대로 벗겨드립니다. 입힐 때는 그 반대이겠죠. 똑바로 누워있는 대상자 역시 똑같은데요. 앞이 벌어진 상의는 벗길 때 건강한 쪽부터 벗기고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을 먼저 입혀드립니다. 앞이 막히거나 수액이 있다면 중간에 머리 혹은 수액이 들어간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앉을 수 있는 대상자인데요. 벗을 때는 무릎까지 바지를 조금씩 내릴 수 있도록 돕고요. 스스로 건강한 다리를 올려서 벗도록 도와드립니다. 건강한 손으로 마비된 다리를 당겨서 벗도록 하고요. 입을 때는 마찬가지로 마비된 다리에 바지를 끼울 수 있도록 도움 제공하고 건강한 쪽은 스스로 입도록 돕고 한쪽을 올립니다. 똑바로 누워 있는 대상자의 하의를 벗길 때는 바지 허리 부분 양끝을 잡고 대퇴부 아래로 우선에 내리고요. 무릎이 구부러지면 무릎을 세워서 둔부를 들게 하고 뒤쪽 마저 내립니다. 양측 다리 부분까지 바지를 내리고 난 뒤에 발 뒤꿈치를 지지하여 한쪽씩 다리를 들면서 벗겨 드립니다. 하의를 입힐 때는 새 바지에 손을 넣어서 한쪽 다리를 잡아 올리고요. 무릎을 구부리고 바지의 허리 부분을 잡아서 대퇴부까지 끌어올린 뒤 역시 무릎을 세우고 둔부를 들어 허리까지 올려드립니다. 스스로 둔부를 들 수가 없다면 돌아 눕게 해서 한쪽을 올린 후에 다시 반대쪽으로 돌아 눕게 한 후에 끌어올려서 입혀드리면 됩니다. 이상 신체활동 지원 중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와 관련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코콕이었습니다.